암살인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 지금 드린 새로운 책에는요, 국민 딕셔너리가 두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동사 파트하고 관계사 파트. 됐죠? 그리고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 모의고사. 아마 이건 양복고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작년 21년 거, 작년 게 아니라 21년 9월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준동사에 해당하는 구문 딕셔너리 예습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고, 분류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다시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이에요. 예습하신 다음에 분류하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플러스 배우는 거죠. 내가 아는 건 확인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복습하는 거예요. 뭘 복습합니까?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서 배웠던 거. 이것만 복습하시면 된다고. 예습이 제일 중요해. 분류 작업을 잘 해야 돼, 그래. 그래서 단어 잘 찾아가지고 오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준동사 파트, 구문 딕셔너리 준동사 파트 페이지 붙여놨을 거야, 선생님. 그죠? 왼쪽에다가, 왼쪽 밑에다가 페이지 붙여놨어요. 찾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페이지, 2페이지에 가면 메모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22. 그냥 2페이지요. 22. 왜 22라고 계십니까? 너는 왜 22라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23. 20. 참 미치겠다. 이게 앞에 있잖아요. 아, 자, 이 페이지에 메모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준동사에 대한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써보세요. 제목을 쓰세요. 준동사는 덩어리다. 써보세요.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준동사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준동사는 덩어리로 묶여서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쓰면서 중얼거려야 돼요. 영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개념이니까 중얼거리면서 개념 정리한 다음에 영어 문장 보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동사는 덩어리고요. 덩어리로 묶여서 명사 역할하고 형용사 역할하고 부사 역할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명사 역할이라는 얘기는 덩어리로 묶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한다는 얘기고요. 형용사처럼 보호 역할하거나 아니면 명사 수식한다는 얘기고요. 부사처럼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덩어리로. 덩어리 개념이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덩어리로 묶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니까 덩어리로 묶어서 주어처럼 해석하고 덩어리로 묶어서 명사 꾸며주거나 동사, 명사, 부사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준동사의 역할입니다. 1번 준동사의 역할. 준동사의 역할은요, 동사를 이름에 준동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동사의 역할은 동사를 다른 품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장치. 준동사가 뭐냐? 그러면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품사로 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의 역할이 변하는 거예요. 동사의 역할이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의 역할이 다른 역할로, 그게 뭐야? 다른 품사로 바뀐다는 얘기가 역할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됐죠?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없죠. 동사는 명사 못 꾸며주고 동사는 형용사 못 꾸며줍니다. 근데 동사 가지고 주어로 쓰거나 아니면 동사 가지고 명사 꾸며주거나 동사 가지고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꾸며주려면 준동사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종류. 준동사의 종류예요.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1번 투부정사, 2번 동명사, 3번 분사.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던 단어를 명사처럼 바꾸거나 형용사처럼 바꾸거나 부사처럼 쓸 때 부정사를 써요. 가장 다양합니다. 투부정사라는 건 가장 다양하게 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도 부정사 쓰면 되고 형용사처럼 쓰고 싶을 때도 부정사 쓰시면 되고 부사처럼 쓰고 싶을 때도 부정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다양하게 바뀌죠. 또 동명사라는 건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름만 동명사죠. 투부정사에도 명사처럼 쓰는 게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비슷한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거나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나 동명사나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놈은 형용사처럼 쓰거나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쓰는 거죠. 동사를 부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분사입니다. 그리고 요거 원래 동사였으나 부사처럼 분사로 변해서 원래 동사였지만 분사로 변해서 부사처럼 쓰이는 것,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칠판에 지금 영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말만 쫙 쓰여져 있습니다. 개념이라 그러죠. 모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문장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념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학의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개념원이나 그 개념서에 보면 한글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수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밑에 예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을 암기해야 됩니다. 예? 암기. 수학은 암기 아니라 아니요. 기본 개념은 암기해야 돼요. 너 원이 뭡니까? 뭐냐? 그 여러 점들로부터의 모임.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렇지. 점들의 모임. 그게 개념이잖아. 네 외웠잖아. 저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깨닫고 바로 나온 거예요. 아이 깨닫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봤겠죠. 어서 저 들어봤겠죠. 진짜 안 했어요. 아니 안 되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암기하고 거죠. 한 번 들어서 아는 거는 그게 알게 된 게 아니고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는 외우는 거예요. 예? 저희 수학생이 수학은 절대 암기 풀면 안 된다는 아니 기본 개념을 외운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거는 암기하면 안 되지만 개념을 적용시키고 하는 건 암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사 보이면 부정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건 외울 수는 없죠. 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다라는 기본 개념은 외우고 문장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는 명사처럼 쓰였구나.
얘는 부사처럼 쓰였구나. 그럼 그 역할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가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 종류까지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겹치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랑 동명사는 겹쳐요. 또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을 때랑 분사가 겹쳐요. 비슷해요. 역할은 똑같아요. 어차피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럼 왜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안 들어가느냐?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뜻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문장 해석하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맨 위에 제목으로 썼던 얘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로 묶는 방법이에요. 준동사가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이 준동사가 덩어리로 묶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준동사인지 묶을 수 있어야 편해져요. 해석이. 됐죠? 세 번째 거 뭐라고 쓰시냐면 준동사도 동사였다. 이렇게 써요. 준동사도 동사였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준동사도 원래는 동사였던 거죠. 원래는 동사였는데 바뀐 거잖아.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처럼 다른 역할을 하게끔 바뀐 거지 원래는 동사였어요. 이 말은 뭐죠? 1번 목적어나 보어가 들어간다. 원래 동사였는데 그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했던 동사야. 예를 들면 like 같은 거. 그러면 like만 준동사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던 목적어까지 같이 묶여서 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져요.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영어 공부에서 문법 공부나 해석 공부나 이런 데서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 해석할 때도 문장의 형식을 선택할 때, 문장의 형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나 준동사 공부할 때도 동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준동사니까. 그 다음 2번 주어가 있을 수 있다. 대신에 그 주어를 그냥 주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따로 얘기합니다.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따로 얘기합니다.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 주어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요. 덩어리 잘 묶어야 된다니까. 투에다가 동사 원형만 준동사가 아니야. 이 부정사의 목적어나 보어까지 같이 덩어리로 묶이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까지 같이 묶여서 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시제와 태가 있다. 준동사에도 능동의 준동사, 수동의 준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동사에도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어요. 됐죠? 이걸 알아야 덩어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동사였다고 그랬으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준동사도 역시 부사의 꾸밈을 받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얘만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만 이렇게 따로 빼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거기까지 같이 묶을 거 아니에요. to에다가 동사 원형 부정사가 나와요. to에다가 동사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요 부정사 앞에 여기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또는 of 플러스 명사 for 플러스 of 플러스 명사 요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토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암기사항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표시한다. 암기사항이지. 또는 동명사 있죠?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of 플러스 목적격도 의미상의 주어. 또는 분사 앞에 목적격 얘도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분사 앞에 목적격도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얘들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부정사 앞에 for 명사, of 명사 중얼거리 외워진다. 스펠링이 어렵지 않고 읽으면 외워진다. 부정사 앞에 for 명사, of 명사 동명사 앞에 소유격, 목적격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뭐 분사 앞에 목적격 우리나라 말이잖아. 다시 한번 부정사 앞에 for 또는 of 명사 동명사 앞에 소유격 my, your, his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목적격 분사 앞에 목적격 얘들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야. 자, 준동사의 기본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일반 문법책에 보시면요. 일반 문법책에 보시면 준동사 파트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길게 나와서 두꺼운 것도 있고요. 간략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관련된 어법책을 보면 적어도 3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그 긴 어법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해석할 때 필요한 건 요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야? 연습해야 돼. 뭘? 이거. 어디까지 묶을 것이냐. 그 다음 묶은 다음에 무슨 역할이냐. 그 다음 역할에 맞게 해서 그게 끝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준동사를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덩어리로 묶기 위해서는 이거 알아야 돼. 준동사 투에다가 동사원형만 부정사가 아니고 필요한 목적어, 보어, 주어, 시제나 탱까지 신경 쓰면서 그 다음으로 덩어리 묶은 다음에 요런 역할, 어떤 역할인지 이게 역할이니까 준동사의 역할을 확인한 다음에 역할에 맞게 해석하면 돼. 이러면 준동사에서 알아야 되는 거 다 끝났어.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수요일까지 숙제 구문 딕셔너리에 36번까지 구문 딕셔너리 36번까지 예스 해가지고 오세요. 그죠? 구문 딕셔너리 36번까지 예스. 예스 뭐 하는 거라고? 분류.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오시고. 오른쪽에다가 모르는 단어 찾으시고 36번까지 예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의고사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자, 단어를 붙여놨는데요. 단어를 문제 2개에다가 단어 하나를 붙여놨어요. 조금 그래도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46페이지. 페이지 46페이지 찾았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세요. 단어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